자, 어린이 대공원에서 사자가 사육사를 물어서 숨지게 한 사건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자, 후속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속보 그리고 그 논란 속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순욱 차장. 네. 자, 먼저 어제 있었던 일, 그 이후에 벌어진 일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예. 지금 대공원에서 이렇게 동물에 물려 죽은 사고가 2번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첫 번이 먼저 2013년도에 호랑이한테 사육사가 물려서 숨진 사고가 예. 첫 번째로 있었고요. 2013년 11월이었습니다. 서울대공원이었고요. 그리고 2015년 올해 요번에 또 이제 사자에게 물려서 사육사가 숨지는 사고 이 2번 다 공공연스럽게도 요번에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사고 어떻게 보면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사자냐 호랑이냐만 다르지. 네. 근데 이게 그러면 그 사전에 조치나 어떤 예방 수칙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아니냐. 네. 이런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11월 때 이 호랑이한테 물려서 사망한 사건이 네. 발생한 뒤에 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그렇죠. 국가적으로 한번 다 돌아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 서울시에서 무슨 조치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런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해야 된다. 2인 1조로? 2인 1조. 사육사가 예. 항상 둘이 같이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예. 또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수칙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거를 수칙화, 즉 규정화해서 실천을 하지 않았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우리의 누가 이제 호랑이가 다가오거나 이럴 때 네. 이제 한 명이 경고를 해주고 이러면서 조를 이뤄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한 분만 들어가는 바람에 참사가 네. 빚어진 거네요. 그리고요, 지금 유족들은 사고 처리가 20분 정도 지연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박원순 서울시장 즉 서울시 측을 향해서 서면으로 공식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서면으로 사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면서 아직까지 서면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건 어떤 SNS 글이 올라온 모양인데 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글이네요. 네. 자, 이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족들 어젯밤 늦게 장례식장을 찾아서 곤충 전문가이신 갑자기 호랑이 사육사로 발령을 내서 예. 숨졌다. 이렇게 지금 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 이게 2011년에 벌어진 일에 네네. 대한 유족들의 항의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2011년도에 호랑이한테 물려서 사육사가 사망을 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곧장 유족 측을 방문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방문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게 드러났고 이 내용을 유족들이 SNS에 올리면서 항의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와서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왜 사과를 했다고 발표를 했냐. 그래서 뒤늦게 서울시 측에서 보고 누락 또는 보고 착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면서 다시 한번 또 사과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해야 됐을 텐데 지금 네. 서울시에서 좀 보완책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 있겠네요. 하고는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이미 지금 2명의 사육사가 생명을 잃은 뒤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번에 사육사를 물어서 숨지게 한 바로 이게 사자입니다. 사자. 예. 자, 이 사자인데 이 사자를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그거 갖고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사자를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자가 결국엔 맹수인데 그렇죠. 그렇게 들어간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한 행동 아니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네, 지금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네.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용이? 일단은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죽인 사자를 가만 놔둘 수 없다. 안락사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 그리고 또 아니 사자가 동물이 뭘 그런 걸 알겠냐. 그냥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례 또는 외국의 사례 그리고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해서 동물을 안락사시키거나 어떤 죽이거나 이런 예. 일은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2013년에 사육사를 물어서 숨지게 했던 그 호랑이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그냥 계속 예.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지금 이 사자도 좀 별 문제 없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 살게 될 결과적으로 거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훈 변호사께서 보기에는 어때요? 이게 사실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반드시 벌을 주잖아요. 네. 형벌을 주는데 이런 동물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맹수죠, 사실. 예. 맹수가 사실 앞에 사람이 있는 거 공격하는 거 어떤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수를
그 동물원에 가뒀을 때는 그리고 관람할 때는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게 사실은 동물원 측의 관리상의 부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육사들이 불쌍하게 희생된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 맹수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건 좀 반대고 오히려 저 동물원의 어떤 관리나 어떤 안전시설 그런 것들에도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이상의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또 지금 사고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말로 이 동물이 뭔 잘못이냐 이런 논란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실제로 2013년에 그 사육사를 물게 했던 호랑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뭐 안락사를 시키지는 않았지만요. 이 시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육사를 물어서 숨지게 했던 동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호랑이를 전시하지 않고요. 따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번 사고를 일으켰던 이 사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시민들께서 봤을 때 마음이 좀 안 좋다든지 거부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조치, 결국에는 따로 이렇게 그렇죠. 격리 조치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이제 따로 이제 빼놔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야, 정말 이런 일이 사실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텐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유족들이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사고 원인이 누구한테냐 이겁니다. 사고 원인을 사자한테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방목장과 그 내시회사의 벽을 이제 그 문을 이제 뚫고 문을 밀치고 나왔다는 건데 그 문 같은 시정장치가 잘 돼 있었는지 아니면 그 문 시정장치가 고장이 났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밝혀서 만약에 시정장치가 고장이 났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시정장치를 관리해야 되는 그러면 동물원 측의 그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돌아가신 사육사 자체에서 어떤 과오가 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 그 경찰의 어떤 사고 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유가족 예. 측에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고 결과부터 일단 면밀하게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런 보상 문제도 이야기가 이어져야겠습니다.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합니다.